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후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가집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책 주도권을 강조하겠다고 했는데요. 결국 약 1년 남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의 정책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여파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들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월요일에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정책 주도권, 초고속 파산, 잠수함서 발사, 40만 개 탔다. 뒤늦은 사과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픽, 오늘은 용산과 여의도의 얘기로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 8일 김기현 호가 출범한 국민의힘 전당대회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네, 이렇게 당의 화합을 강조한 뒤 좋아하는 노래에 맞춰서 퇴장한 윤 대통령. 어제 경선 결과를 전해 듣고, 그러니까 지난 8일 경선 결과를 전해 듣고 더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 대선 1주년에 맞춰 정상화한 당 지도부 모두 친윤으로 채워졌기 때문이죠. 정말 흡족했나 봅니다. 전당대회가 열린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새 지도부와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때 취임 2달 만에 만찬을 함께한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빠르죠. 김기현 대표는 오늘 저녁 자리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오늘 자리는 아마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선출되신 분들 축하하는 의미의 자리가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오늘은 이제 축하하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자리인 만큼 당의 정책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당정 간의, 당정대 간의 관계나 또 협조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취임 뒤 계속 이 정책 주도권을 강조하고 있는 김기현 대표입니다. 이 대표가 되고 나서 처음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도 이 부분을 힘줘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당은 당이 정책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정부 사이드에 정책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면 민심과 이반되어 있거나 혹은 탁상에서만 논의되는 행정적인 그런 식견에 바탕해서 국민의 실제로 필요한 욕구를 제때 그리고 정확하게 충족해 내지 못하는 사례들을 저는 빈번하게 보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 울체커의 궁금증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이 김기현 대표의 말은 어디서 시작된 건가? 그리고 김 대표는 무슨 뜻으로 하는 얘기인가?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이 정책 주도권, 김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 국면에서부터 언급하던 단어였습니다. 제가 올해 1월 인터뷰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에 김 대표는 정책 주도권은 당이 쥐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제목도 정책 주도권은 용산 아닌 당이 쥐고 있어 이렇게 뽑혔는데요. 이 기사대로라면 정책 주도권으로 견제하겠다는 대상이 그때와 지금 좀 달라 보입니다. 1월에는 이 정확한 표현을 쓰자면 당과 대통령실, 이른바 당대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걸로 풀이가 가능하다면요. 지금은 아까 들으신 것처럼 정부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말자는 겁니다. 결국 현 시점에서 김 대표의 기조, 대통령실에는 협조하고 정부에 지적할 건 지적하겠다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기조는 오늘 김 대표 취임 뒤 처음으로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드러납니다. 오늘 민당정의 주제인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현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불투명한 노조 회계, 산업 현장의 불법 폭력과 과도한 노동 현장의 침해 사안은 오롯이 아무 죄도 없는 성실한 노동자들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는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가 안건이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오늘 당정협의 결과 노조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해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정책의 총결과 추진하기로 한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요. 결국 김 대표의 정책 주도권,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끌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전에 성과를 내야 승산이 있단
판단 때문일 텐데요. 당장 성과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 유튜브 쇼츠 영상을 만들어 공개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결단,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강제 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관계를 안보, 경제, 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정신을 계승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직접 여론전에 뛰어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로 심상치 않은 여론 때문입니다. 이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윤 대통령 지지율 일주일 전에 비해 이 4%포인트 떨어진 38.9%인데요. 리얼미터 측은 그 이유로 배상안 발표를 들면서 이번 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국민적 공감대 없는 정부 발표로 단기적으로 풀기엔 국민들의 감정선이 격앙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앞으로의 여론은 이번 16, 17일 방일 성과에 달렸다는 건데요. 기시다 총리는 과연 물컵 반잔을 채워줄까요? 지금으로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기시다 총리의 발언이 아니라는 데서 선을 긋고 있지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발언을 한 하야시 외무상, 기시다 총리가 우리의 배상안 발표에 대한 일본 당국 입장을 밝힐 때 앞세운 얼굴이란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자들과 야권의 반발은 이따가 구혜진 마커가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これらはいずれも強制労働に関する条約上の強制労働には該当しないものと考えておりまして、これらを強制労働と表現することは適切で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에 우리의 정상회담 파트너는 기시다 총리라며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겠다며 해당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네, 두 번째 픽으로 갑니다. 초고속 파산입니다. 미국 서부 실리콘밸리의 최대 상업은행이죠. 실리콘밸리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에서 파산한 은행 가운데 역대 두 번째 규모고요. 특히 미국 스타트업 기업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던 은행이라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을 찾은 사람들이 건물 밖까지 늘어서 있습니다. 미국 서부 실리콘밸리의 최대 상업은행이었던 실리콘밸리 은행 SVB가 뱅크런 사태 하루 만에 파산하면서 지역은행으로까지 예금을 찾는 행렬이 몰린 겁니다. 네, 시작은 그레그 베커 SVB 회장이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이었습니다. 한동안 묶여있다가 급격히 올라간 이 금리가 화근이었는데요. 기준금리 인상과 높아지는 예금 인출 수요에 대비해 채권 등을 팔아서 18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면서 22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증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은 앞다퉈 예금을 인출한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스마트폰으로 예금 인출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해지면서 이 뱅크런의 속도가 붙었고 그래서 이틀도 안 돼서 초고속 파산을 한 거라고 봤는데요. 여기에 뉴욕주에 분사를 둔 시그니처 은행까지 문을 닫자 결국 미국 당국이 개입했습니다. The bank regulators, those who provide the guardrails and are safeguarding, are closely watching and are prepared to use the tools that they need. The FDIC stepped in very quickly here. And that's what they were doing, was protecting the deposits of those up to $250,000. 이번 파산의 여파가 이 금융업 전반으로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예금을 모두 인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요. 이로써 SVB에 돈을 넣어둔 기업들은 당장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는 문제가 없게 됐지만 앞으로가 막막합니다. 이 불안정한 스타트업의 특성상 다른 대형 은행들이 SVB만큼 자금을 조달해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여파는 없을까요? 우리 금융당국은 당장 위험할 건 없다고 보면서도 이번 여파가 더 커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모니터링에 들어갔고요. 윤 대통령도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고인플레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 긴축으로 변동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며 이에 따라 우리 경제, 금융 부문의 어려움도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게 금융권의 추가 파산 가능성을 우려한 소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겪은 건 우리 은행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인데요. 반면 이번 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란 전망도 일각에선 나옵니다. 네, 다음 픽으로 넘어갑니다. 잠수함서 발사입니다. 북한이 함경남도 심포 인근 해상에 잠수하면서 동해로 어제 새벽 전략 순항 미사일을 2발 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잠수함, 순항 미사일 이 두 단어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네, 북한이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순항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에 비해 파괴력은 낮지만 요격을 피할 수 있고 목표물에 대한 정교한 타격이 가능한데요. 만약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발사 지점과 방법을 다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오늘부터 시작된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난 2월 전략순항 미사일에 이어서 우리 군이 실시간으로 포착하지 못하고 하루가 지나서야 발표했던 겁니다. 이번에도 통일부가 나서서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우리의 연례적이고 방어적 훈련을 북한이 도발의 명분으로 삼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깨닫기 바랍니다. 네, 네 번째 픽은 40만 개 탔다입니다. 어젯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공장 가류 공장에서 난 불은 40만 개의 타이어가 있는 물류동까지 태웠는데요. 이 거센 불길과 연기 또 냄새로 인근 아파트 2천여 가구의 주민들에겐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저 아파트 중앙까지 불꽃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끄고 여기 잔디밭에도 불이 붙어서 소화기로 불 끄고 막 그랬었어요. 애들 따뜻한 옷 입히고 지금 대기시키고 있어요. 또 화재 현장 1km 안에 학교 4개에 대해서는 등교 중지 조치도 내려졌고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한때 KTX와 SRT 경부선이 운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오전 11시 이 13시간 만에 주된 불길은 잡혔는데요. 연기를 마신 노동자와 소방대원 1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 뒤늦은 사과입니다. 파트 2도 큰 인기를 얻고 있죠. 더글로리의 연출자인 안기로 감독이 학폭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지난 10일 파트 2 공개와 동시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996년 안 감독이 필리턴 유학 시절에 벌였던 학폭 의혹이 올라왔는데요. 처음에는 부인하던 안 감독이 갑자기 인정한 겁니다. 안 감독은 당시 교제를 시작한 여자친구가 본인으로 인해 학교에서 놀림을 당했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졌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피해자들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라도 사죄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출작 이 더글로리가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내용이죠. 네티즌들은 정말 소름 돋는다, 씁쓸하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